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엿새 만에 역대급 피해를 낳으며 계속 동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바람의 방향이 진화냐 확산이냐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성현 전 산림청장,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산림청이 집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경북 의성 또 안동 쪽 산불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김동혁 기자, 우선 이곳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에 지금 경북 지역의 산불이 크게 확산하고 특히 이제 동쪽 지역으로 계속해서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산림청에서는 어제까지 정확한 화선을 파악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경북 지역, 특히 의성에서 시작한 이 산불에 대한 진화율을 검토 중이라고 계속해서 밝힌 상황이었는데 오늘 오전 12시에 발표한 기준으로 보면 각 지역별로 산림청에서 진화율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인근 지역인 안동이나 청송, 영양, 지금 영덕까지 확산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의 진화율을 좀 살펴보시면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북의 먼저 의성,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산불이 난 지역에서의 진화율은 현재 55%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안동 지역은 52%, 청송이 77%, 영양은 지금 진화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18%에 불과하고요. 영덕 지역은 34%입니다. 그래서 청송 지역이 77%로 가장 높지만 산불이 처음 발생한 의성은 55%,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화마의 위협을 받는 안동 지역은 52%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예. 사망자가 발생한 영덕의 진화율 말씀드린 대로 34%, 영양의 진화율 가장 낮습니다. 18%입니다. 예. 산불의 영향 면적을 지역별로 본다면 경북 의성이 현재까지 12,600헥타르 정도로 가장 넓은 면적에서 지금 산불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순위 이제 영덕 7,800헥타르, 청송이 5,000헥타르, 안동은 4,500헥타르, 영양 3,200헥타르 순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산불의 영향구역은 33,000헥타르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1헥타르가 축구장 1.5개 정도 면적으로 본다면 곱하기 1.5를 하면 굉장한 면적, 광범위하고 긴 면적에서의 산불 피해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추정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역대 가장 산불 피해가 크게 난 상황들이 2000년 강원도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이고요. 23,000여 헥타르가 불에 탔었는데 지금 추정으로는 이번 경북 지역의 산불이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안길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향구역이 가장 넓은 경북 의성 지역의 산불 진화율 55%라고 말씀드렸는데 진화헬기 40대, 진화 인력은 3,000여 명, 진화 차량 600여 대가 투입돼 있고요. 총 화선은 276km 중에서 아직까지 127km를 진화 중이고 149km는 진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예. 청장님, 김동혁 기자의 설명을 다 들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진화를 하고 있는데 계속 불길은 잡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유가 바람이에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강풍입니다. 지금 바람이 어제 그저께 계속 우리가 태풍급이 한 초속 20m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10m에서 거의 30m 이상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도 방향이 한 군데로 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따라서 막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거의 지금 도깨비 불이라고 좀 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가장 지금 우리가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습도, 온도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림의 상태가 20년 전에 비해서 산림의 이제 불로 보면 연료죠. 연료량이 3배가 늘어났습니다. 숲을 가꿔줘야 되는데 건강한 숲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숲을 가꾸는데 여러 가지 애로요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숲도 가꿔줘야 되는데 가장 그 중에서 영향이 큰 거는 강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2000년에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했을 때 그때도 피해가 컸잖아요. 이번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있나요? 그때도 제가 이제 현직에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주로 동해안 산불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양간지풍이라고 그래서 그 백두대간을 해서 이제 높새바람, 굉장히 강풍이 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북 내륙 지역에 강풍이 불고 있잖아요. 바람 방향도 수시대로 바뀌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역대 가장 빨리 확산되는 속도가 산불이 1시간에 4.4km, 한 4km 내외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서도 인공위성에서 8.2km. 네네. 그래서 2배의 속도로 산불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예.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당국에서는 그 인명 피해가 없도록 이 공무원들, 그다음에 이장님들 같이 협력해서 예. 이 오지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오지 마을들 이분들을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게 특히 이제 밤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기다렸다가 불이 오면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에 8km 이상 가잖아요. 그리고 방향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자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인명 피해는 굉장히 많이 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민가 피해도 많이 나는데 네. 지금 진화하는 대원들도 굉장히 지친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그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더 피해가 있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서 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이제 진화 요원들이 첫째는 이제 공중에서 헬리콥터로 오는 조종사들. 예. 원래는 조종사들이 한 5일간 연속하면 좀 쉬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전쟁 상황이죠. 산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예. 쉬지도 못하고 계속 투입되고 있고 정비사들도 쉬어야 되는데 네. 정비사들은 산불 현장에 있다가 밤에는 지금 야간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정비를 해서 투입하고 있고 예. 이게 굉장히 피곤한 상태고 지상진화대원들도 전문 지상진화대원도 있고 보조 지원도 있고 예. 공무원도 함께 투입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지쳐 있는 상태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재난을 극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피곤한 것을 이끌고 지금 산불과의 한판에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금 뭐 특별한 방법이 없네요. 예. 실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12시 기준으로 진화율이 지금 의성이 55%, 안동이 52%, 청송이 77%고요. 영양은 18%로 가장 낮습니다. 계속해서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의성, 안동 쪽 지역 말고도 경남, 산청, 하동, 이 경상 지역 그리고 울산, 울주까지도 산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김 기자 이쪽 지역 상황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뭐 경남 산청하동 산불은 지난 금요일에 그래서 이번 어떻게 보면 대형 산불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산불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남 산청 하동 지역의 산불 진화율은 역시 12시 기준으로 75%입니다. 진화역이 29대가 지금 가동 중이고요. 진화 인력 1,800여 명, 진화 차량은 230대가 투입돼 있습니다. 총 화선은 67km로 알려져 있고요. 그중에서 16km를 진화 중에 있습니다. 산청은 10km 정도, 하동은 6km 정도의 거리에서 여전히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울산 울주 산불은 오늘 이른 아침 정도에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강수량이 관측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시계로 봤을 때는 비가 조금 떨어지는 정도였고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불길이 잡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금 오후 3시 브리핑에서 공식적인 진화율은 81% 정도이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주불은 100% 잡았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진화율은 80% 정도이기 때문에 잔불을 계속해서 정리하는 작업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총장님 경남 산청 하동 쪽 진화 작업이 조금 지체되고 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군 대형 헬기를 가져왔는데 현재 기상 상황 때문에 철수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점 때문에 그럴까요? 제일 문제가 이제 비가 오려면 많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비가 오지도 않으면서 구름이 끼면 이게 헬기 운영에 굉장히 제약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현장을 상황은 잘 모르지만 제가 추정컨대 비가 오기 직전에 구름이 밀려오고 비는 안 오고 시야는 확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연무, 구름 그래서 안전에 저해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미군 헬기가 돌아가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리산 국립공원 근처까지 퍼졌다고 하잖아요. 불이요. 그러면 그 경사가 또 많이 가파르고 그럴 텐데 절벽도 있고 계곡도 있고 여기에는 그 진화대원이 투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거의 아닐까 싶어요. 불가능하고 또 야간이 이제 곧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아니 확인도 하고 물도 지금 뿌리고. 이제 아직 완전히 보편화는 안 돼 있지만 그렇게 골짜기에 이 암벽이 있는데 거기는 드론을 가지고 소화 약제를 뿌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헬기에 의한 그 진화보다는 좀 못하지만 야간에 헬기가 못 되니까 그다음에 진화대원도 못 들어가니까 드론을 가지고 소화약제를 뿌리면 어느 정도는 그 저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기상 여건도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지형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화 작업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아까 드론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투입할 수 있는 뭐랄까요 대안이랄까 대책 같은 거는 없을까요? 제가 보면 험악한 그 암석지 이쪽은 야간에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투입 안 하는 게 낫고 단지 이제 민가에 이게 확산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가 근처에서 이게 소방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올라가서 2023년도에 그 하동 지역에 한번 산불이 났었습니다. 지리산에. 거기는 이제 인도 산의 길이었기 때문에 탐방로만 있어요. 그 산불 진화대원이 60대 한 분이 올라가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심장마비로. 그런 정도로 산이 가파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전부 산불 진화대원이 다 내려와서 밤새도록 진화 작업을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야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드론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통 산에 올라갈 때 보면 낙엽이 많이 쌓여 있으면 낙엽을 좀 걷어내면 약간 축축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것도 다 말라서 그게 더 그 불을 더 확산하는 계기가 되나 보죠? 전 산이 지금 화약고입니다. 강풍 불고 습도가 낮고 그다음 온도는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 아까 일반적으로는 한 40cm, 뭐 50cm 이라라 그러는데 이 두꺼운 곳은 2m까지 있어요. 낙엽층이요? 낙엽층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낙엽은 매년 떨어지는데 그거를 긁어낼 수 있지도 않고 옛날 같으면 시골에 있는 분들이 그거 갖다가 뗄감도 쓰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낙엽이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한 2m까지 있는 데도 있다. 그게 불쏘시개고 그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불을 이제 끌라고 헬기에서 물을 투하하면 겉으로는 꺼져 있는 것 같은데 낙엽 속에 잔불이 있습니다. 스며들지 않나 보죠, 물이? 스며들지도 않고 있어도 계속 우리 마지막에 공중과 지상이 입체적으로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불을 뿌려서 큰 불을 끄면 밑에서 진화 장비, 진화 차량이 들어가서 마무리 작업해야 되고 가장 문제는 뒷불 정리, 잔불 정리, 구역별로 완결을 해서 불을 완전히 끄지 않으면 그게 이제 바람이 불면 되살아난다. 그래서 진화율이 이게 들쑥날쑥하는 이유도 바람 때문에 한참 진화를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마무리를 못하면 이제 헬기 철수하고 이러면 다시 진화율이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렇게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진화율이 어느 정도 진화가 됐다가도 다시 뒷불 떨어지는. 정리를 안 하면 마무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역별 완결로 뒷불 정리까지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인명 피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산 그리고 문화재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 김 기자가 우선은 이 피해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뭐 주로 이제 영남에서 큰 산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인명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인명 피해는 모두 59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사망자는 27명으로 오늘 오전보다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32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인명피해가 가장 큰 곳은 경북 의성 지역이고 23명이 숨졌고 21명이 다쳤습니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울주군 온양에서도 역시 이제 부상자가 2명 발생하게 됐고요. 피해는 주택 117곳을 포함해서 불에 탄 시설물은 모두 320여 곳에 이르고요. 산불로 2만 4천여 명의 주민들이 인근 체육관이나 학교 등으로 대피를 했고 아직 9,300여 명이 여전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장님, 그 화재 때마다 나오는 소리가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많아서 소나무 송진이 그게 또 불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번에도 그런 건지 그렇다면 이게 반복이 된다면 왜 소나무 말고 다른 나무로 바꾸지는 않는지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괜히 소나무가 애물단지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요? 소나무는 우리 고유의 자생수종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지금 산림의 한 4분의 1이 소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16억 그루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사람이 나무를 심은 소나무는 6%. 94%는 우리나라 토양, 지형, 기후가 다 맞기 때문에 이게 솔씨가 날아다니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94%가
지금 소나무 림을 구성하고 있다. 일부러 심은 게 아니군요. 일부러 심은 게 아닙니다. 예. 심은 나무는 6%. 네네. 그런다고 이제 산불도 약하고 그다음에 병해충도 약하다고 그래서 완전히 바뀌려면 예. 그게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이제 소나무 있던 자리에는 예. 인공적으로 심은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또 개인이 산주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 산주의 의견, 환경단체, 지자체 의견, 전문가 의견 들어서 예. 어떤 수종을 심는 게 가장 좋으냐 하는 걸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예. 소나무와 화렵수를 같이 섞어서 주면 병해충도 강하고 산불에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강한 숲이 된다. 예. 그러나 지금처럼 강풍이 불어서 대형 산불로 되면 정도 차이는 있지만 소용이 없군요. 소나무나 화렵수나 거의 비슷하다. 이게 평상시 대형 산불이 아닌 경우에는 예. 물론 소나무에 송진이 있기 때문에 더 탑니다. 네. 타지만 강풍이 불고 대형 산불 되면 거의 비슷하다. 다만 자연 발생적으로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예. 그걸 인간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연차적으로 산불난 지역, 병해충 피해 지역 이쪽은 수종 전환하는 것을 예.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번 산불이 유독 큰 면적을 다 태우고 있고 그리고 확산 속도도 빨랐던데 네. 이런 소나무 숲이 많은 것도 어떻게 영향을 미친 걸까요? 일부 영향은 저는 미쳤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일부 지적을 하는데 소나무 숲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지금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네. 굉장히 심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소나무 재선충병은 치료약이 없어요. 이게 한번 걸리면 다 나무를 베야 됩니다. 예. 그럼 원래는 나무를 베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산에 길도 없고 그다음에 관련 예산이 적으니까 산에 그냥 가만 놔두고 약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쏘시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네. 소나무 재선충병이 생긴 거를 전부 끄집어내서 예. 재활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산에서 약재 처리만 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 그 약재 처리한 무더기가 있으면 더 화력이 활발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산불, 그다음에 병해충 이게 전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대형 산불의 위험이 더 커진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희가 뉴스를 계속 전해드리는 그 중간중간에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그 현장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직접 찍은 영상도 많이 나왔었는데 뭐 다 그 주홍색 불빛이잖아요. 그 불 옆을 다 지나가시는 분들인데 이 모습이 그러니까 이번 산불이 너무 크니까 우주에서 촬영한 위성 영상에도 이 불 난 상황이 나타나나 보죠? 예, 뭐 워낙에 큰 대형 산불이고 뭐 예. 말씀해주신 대로 고속도로 인근의 CCTV라든지 또는 뭐 대피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인근에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촬영한 그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예. 뭐 드론을 통해서도 사실 산불이 어느 정도 확산했는지 저희가 영상을 많이 확인했는데 네. 사실 굉장히 멀리 이 하늘 우주에 떠 있는 위성에서도 예. 이번 우리 한반도의 산불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을 3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각각 이제 월요일 그리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에 찍힌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 위성에서 찍힌 이번 산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24일, 그러니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지금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지역에서 이제 산불이 난 건데 예. 경북 의성군 의성읍 주변에서만 지금 산불이 관측되는 모습이고요. 네. 다음에 바로 하루 뒤입니다. 25일, 그러니까 24시간 지난 후에 보면 지금 동해안까지 벌써 하루 만에 확산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위성 사진은 단순히 산불만 관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열 화산 감지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우리가 열이 어느 정도 지금 확산을 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위성에서 감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북동쪽인 안동시 그리고 동쪽인 지금 영도까지 확산한 모습을 위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 사진에서 그 빨간 그 불빛 같은 게 맞습니다. CG를 처리한 게 아니라 그냥 찍힌 거예요. 네, 위성에서 찍힌 모습을 이제 강조한 모습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하얀색 같은 경우는 연기가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하얀색 부분은
찍히는 이제 연기의 모습이고요. 예. 빨간색 같은 경우는 열이 이제 감지가 된 지역들, 그 중에서도 이제 강도에 따라서 색깔로 이제 후보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5일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동쪽으로 안동시까지 그리고 이제 동쪽인 영도까지 불길이 이미 확산한 모습이고 가장 최근인 이제 어제였는데 26일 수요일의 모습을 보면 사방으로 산불의 모습이 더 확산했고 연기도 주변으로 더 확산한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산불이 단순히 뭐 우리가 인근 지역이라든지 CCTV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우주에서도 엄청나게 높이 떠 있는 그런 예. 위성에서도 열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나? 네네. 이게 이제 저희가 산불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밤에는 우리가 드론을 이용해서 아까 열 감지 카메라가 전부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산불 지역마다 우리가 드론을 띄워서 열 감지 화상 카메라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우리 지휘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이 화선이 예.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까지도 예측을 하고 확산 모델을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도를 한 80% 이상이 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위성이 이제 올해 안에 우리 산림청, 농촌진흥청, 과학기술부 네. 요 세 개 기관이 협력해서 농림위성을 띄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도 나사도 협력을 했지만 농림위성으로도 함께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드론을 와서 열 감지 카메라. 예. 그래서 그 밤에 열이 확산되는 거, 산불이 확산되는 거 예. 이것도 과학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상황 파악을 좀 더 다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성에서 관찰이 될 정도로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난 상황인데 네. 사실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가 내려서 이런 불길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현장 상황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비가 진화에 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비가 오면은 이제 지상 진화에는 이제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헬기에 의한 공중 진화는 또 아까처럼 비가 많이 오면 예. 아예 헬기 작업을 안 하면 되는데 네네. 비가 좀 애매하게 5mm 이하나 어중간하게. 애매하게 오면 예. 헬기도 못 뜨고 왜냐하면 구름이 밀려오고 비는 조금 오고 그럼 헬기는 착륙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비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공중에서 헬기가 연무나 이런 뭐 구름 때문에 못 뜨면 예. 바람이 잦아진다면 지상 진화 활동을 밤에도 예. 열심히 해야 된다. 오늘 그 비가 온다 했는데 굉장히 이게 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아쉽게 왔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거는 최근 들어서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성 산불 현장에 지금 굵은 빗방울이 예. 내린다고 그럼 하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네.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가 온다는 느낌이 들고 네. 그럼 산불 진화에도 큰 도움이 굉장한 되겠네요. 도움이 되죠. 예. 예. 특히 밤에 비가 오면 예.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지금 또 시간도 이제 헬기도 뜰 수 없는 시간이 네네네. 다가오는 시간에 네네. 그렇군요. 낮에 비가 오면은 많이 오면 헬기가 이제 내리고 예. 비로 인해서 산불이 잦아질 수가 있는데 비가 애매하게 오면 예. 비행기도 못 뜨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애로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일단 굵은 빗방울이 의성 산불 현장에 내렸다고 하니까 일단 좀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예. 그럼 지금 이게 예보가 된 이 정도의 그 어느 정도 양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빗방울 자체는 굵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더 오래 갈지 예보가 된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예, 뭐 경북 의성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오전이나 낮 시간대 비가 예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예. 이제 오후 늦게부터 해서 밤 시간 동안에 이제 비가 내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된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비가 좀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서쪽에서 비구름대가 유입이 돼서 뭐 호남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충청을 지나서 지금 경북 지역까지 들어간 상황이고 오늘 밤까지 해서 영남 지역 특히 이제 산불이 굉장히 많이 크게 확산하고 있는 경북 중부라든지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지금 오늘 하루 강수량은 5mm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시간당으로 시간당으로 보면 1시간에 1mm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조금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예. 한 10mm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워낙에 지금까지 비가 계속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비가 좀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다만 지금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구름이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세기가 세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의 위력이 더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라든지 돌풍이 부는 지역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예. 우박도 현재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상 상황은 사실은 산불을 진화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아주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밤까지 계속해서 경북 또 경남 지역들, 동해안 지역들을 중심으로 약하게 계속 비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가 밤 늦게 그래서 뭐 밤 11시나 12시 무렵까지는 계속해서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첨언해도 될까요? 네. 네. 비가 예. 많이 오면 괜찮은데 비가 애매하게 오면 산불 진화에도 어려움이 있고 예. 그다음에 비가 흠뻑 와도 바람이 계속 불면 3일밖에 안 갑니다. 아. 빅데이터에 의하면 예. 비가 흠뻑 와도 바람만 많이 불면 계속 말라기 때문에 예. 3일 내지 4일밖에 안 가기 때문에 전국이 지금 화약고다. 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더 좋겠지만 전국이 화약고기 때문에 전부 비상 상태로 예. 전력 투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비가 온다고 해서 진화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네. 아닌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앞으로도 비가 온다면 이런 건조한 날씨가 조금 잦아드는 것인지 앞으로 또 비 전망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현재 올해 강수량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한 60mm 정도 비가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 최근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뭐 5에서 최대한 10mm 정도 비가 내리니까 사실 영남 지역은 아직까지도 50mm 이상 정도는 비가 더 내려줘야 우리가 기상학적인 가뭄으로 본다면 예.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수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상청에서 사실 2월 달에 4월 달에 강수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강수 전망을 했을 때는 4월 달이 그래도 예년 정도, 물론 이제 봄철의 1년 중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시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예. 예년 정도 수준의 강수량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달 최근에 지금 나온 예상을 보면 다음 달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좀 적을 것으로 그래서 예측이 네. 좀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당장 지금 최단 기간만 본다면 오늘 지금 밤까지 비가 좀 내릴 것으로 산불이 큰 지역들을 중심으로 비가 5에서 10mm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주말 동안에는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눈비가 좀 내립니다만 영남 지역에서는 강수가 현재 예보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4월 달로 넘어가게 되죠. 다음 주에는 전국적인 비 소식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4월 달도 기상청에서는 예년보다는 강수량이 좀 적을 것으로 보여서 기상 가뭄으로 본다면 다음 달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청장님, 네. 의성 산불이 이제 동쪽으로 쭉 번지면서 영덕까지 갔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과연 방향이 바뀌어서 네. 동해안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느냐 이 걱정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개연성은 예. 우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람이 도깨비 방향처럼 막 동서남북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도 저 언론을 보니까 굉장히 긴장하면서 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국이 지금 하얗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럼 김정욱 기자, 지금 언급한 대로 바람의 강풍도 굉장히 많이 부는데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또 피해가 커지잖아요. 지금 바람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경북 의성에서 관측된 이 풍속은 가장 높은 풍속이었을 때가 순간 풍속 초속 9.3m였습니다. 다만 이것은 기상청에 있는 지상 관측소에서 관측된 것이고 예. 산간에서는 초속 15에서 20m 정도는 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지난 주말부터 해서 강풍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일시 좀 강풍이 잦아들었나 싶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서쪽에서 비구름대들이 들어오고 약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비구름은 비도 동반을 합니다만 강한 바람도 동반을 하는 특징이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강풍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의 주불은 서쪽에서 들어온 바람이 산맥을 타고 동쪽으로 넘어가서 강풍이 더 강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지금 주말부터 해서 며칠째 계속해서 주풍, 그러니까 가장 강한 바람은 서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는 이제 남서풍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서풍은 고온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온도 많이 올랐죠. 이로 인해서 산불이 또 크게 확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서풍이 들어오고 남서풍이 들어오면 산불이 확산하는 쪽은 동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남동쪽에서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북동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북의 산불의 양상은 동쪽 그리고 이제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해서
날씨가 추워지거든요. 날씨가 추워진다는 얘기는 북쪽에서 바람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쪽에서 들어오고 남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다면 앞으로는 북쪽에서 바람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산불의 양상이 북쪽에서 바람이 내려와서 남쪽으로 산불을 밀어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이 나지 않았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산불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오늘 밤에 비가 좀 많이 내려서 주불이 우리 이제 바람대로 좀 잡힌다면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바람의 방향이 지금 최근까지와는 다르게 완전히 바뀌는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산불이 남쪽으로 이제 확산할 가능성 이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북쪽에서의 바람은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다시 또 날씨가 더 건조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 전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산불이 커지고 있고 진화도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소방당국의 좀 대응 역량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비가 뭐 노후화됐다거나 부족하다거나 그런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산불이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 재난 차원에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연 환경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인 요인을 우리가 예방하고 진화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진화 역량을 확충해야 되는데 대형 헬기 10,000리터짜리 이상의 헬기가 한 적어도 10대 이상은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상 진화에 고성능 진화 차량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한 100대 이상은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게 전문 인력도 필요하다.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인도도 확충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소나무 숲뿐만 아니라 숲에 지금 20년 전보다 그 연료로 보면 3배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 숲을 가꿔야 된다. 숲 가꾸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야 되고 산림청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그걸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범국가적 어젠다로 들어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좀 관련 예산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정부 재정이 허락하면 이제 산불 재난이 국가 사회 재난이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국방비 편성하듯이 산불 재난 예산 좀 편성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성현 전 산림청장,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